2013년 8월 9일 새벽 미국 텍사스주의 외딴 국도변에서 한 남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브랜든 메이슨 로슨이며 실종 당시 26세였습니다. 네 아이의 아버지이자 유전 노동자로 일하던 그는 실종 직전 남긴 의문의 911 신고 전화 녹취록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미스터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8월 8일 밤 11시 53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텍사스주 샌안젤로에 위치한 자택에서 브랜든 로슨은 10년간 함께해 온 연인인 라데사 로프턴과 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당시 브랜든 로슨은 최근 마약 재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전날 밤에도 귀가하지 않아 두 사람의 감정이 매우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다툼 끝에 화를 참지 못한 브랜든 로슨은 자신의 픽업 트럭을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약 3시간 거리에 떨어진 텍사스주 크롤리의 부모님 자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새벽 12시 30분경 브랜든 로슨의 차량은 브론테시 남쪽에서 몇 마일 떨어진 277번 국도 위에서 연료가 완전히 바닥나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가로등조차 없는 어둡고 한적한 도로에 홀로 고립된 브랜든 로슨은 자신의 형인 카일 로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차량에 기름이 떨어졌으니 기름통을 챙겨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 카일 로슨은 동생을 돕기 위해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기름통에 연료를 채우고 브랜든 로슨이 있는 위치를 향해 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동생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도 두 형제는 수차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랜든 로슨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다급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새벽 12시 50분경 브랜든 로슨은 휴대전화를 사용해 911에 직접 긴급 구조 요청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911 신고 녹취록은 사건 이후 대중에게 공개되며 수많은 논란과 분석을 낳았습니다. 911 emergency. Yes, I'm in the middle of the field. The site, we're just pushing guys over. We're out here going towards Javelin on both sides. My truck ran out of gas. There's one car here. Got chasing to the woods. Please hurry. Okay, now run that by me. I'm not talking to him. I actually ran into him. Ah, you ran into him. Okay. Got the first guy. Do you need an ambulance? Yeah, no, I need the cops. Okay. Is anybody hurt?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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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록 속 브랜든 로슨의 목소리는 매우 거칠고 다급했으며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대화 도중 자신이 들판 한가운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질이 불분명하여 단어의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는 누군가 총을 쐈다거나 누군가를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또한 경찰이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존재에 대한 공포감을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수사기관과 음향 전문가들이 녹취록의 배경음을 정밀 분석했으나 총성이나 타인의 목소리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신고 전화는 미처 상황이 다 정리되기도 전에 갑자기 끊겼으며 이것이 브랜든 로슨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공식 음성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편 국도 위를 지나던 다른 목격자들도 도로변에 비스듬히 주차되어 통행을 방해하던 브랜든 로슨의 트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를 접수한 코크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소속 부보안관 릴이 새벽 1시 10분경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에 브랜든 로슨의 형인 카일 로슨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확인한 현장에는 브랜든 로슨의 픽업 트럭만 문이 닫힌 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나 외관에는 어떠한 물리적 충격이나 파손 흔적도 없었습니다. 차량 열쇠와 브랜든 로슨의 지갑, 휴대전화 등 소지품은 차량 내부에 남아있지 않았고 브랜든 로슨의 모습은 주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일 로슨은 동생의 휴대전화로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신호음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으나 브랜든 로슨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브랜든 로슨은 존슨 카운티에서 발부된 마약 소지 혐의 관련 체포영장이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형 카일 로슨은 동생이 현장에 출동한 부보안관을 보고 체포를 피하기 위해 인근 수풀 속에 의도적으로 숨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카일 로스는 현장의 부보안관에게 동생의 영장 사실이나 쫓기고 있다는 다급한 통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부보안관 역시 차량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차량을 견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카일 로슨 역시 가져온 기름통의 연료를 동생의 트럭에 넣어두고 주변을 조금 더 수색하다가 동생이 나중에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날이 밝은 이후에도 브랜든 로슨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자 8월 13일 공식적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를 비롯한 현지 수사 당국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2대의 헬리콥터와 수색견, 전지형 만능차, 열화상 카메라 등이 동원되어 트럭이 발견된 국도 주변에 거친 수풀과 광활한 벌판을 수색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전형적인 텍사스 서부의 사막기후 지대로 가시 돋친 선인장과 메스키트 나무가 빽빽하며 방울뱀과 야생 멧돼지가 서식하는 매우 척박하고 위험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일간 지속된 정밀 수색에도 불구하고 브랜든 로슨의 발자국, 혈흔 또는 의복 조각 등의 단서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당일 이후 그의 은행 계좌에서는 단 한 차례의 인출이나 금융 거래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 신호 역시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사건의 원인을 두고 수많은 법의학적 가설과 추측이 대립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약물 중독으로 인한 환각 및 정신 이상 상태설입니다. 실종 전 브랜든 로슨이 심각한 스트레스 속에서 마약을 다시 복용했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추격자를 피해 수풀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밤 시간대의 급격한 기온 저하와 수분 부족으로 인해 고립되어 사망했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실제 타인에 의한 범죄 연루설입니다. 9.11 전화 내용대로 그가 국도변에서 실제로 범죄 조직이나 불법적인 인물들과 조우하여 현장에서 살해당한 뒤 시신이 다른 곳으로 유기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주변 인물들과 형 카일 로슨의 당일 이동 경로 및 통화 내역을 정밀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점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미궁에 빠진 채 오랜 시간이 흐른 2022년 2월 수색에 중대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유지 제약으로 인해 그동안 정밀 수색이 불가능했던 일부 토지가 공공토지로 전환되거나 지주의 허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브랜든 로슨의 유족들과 자원봉사 수색대인 텍사스 수색구조대가 트럭 발견 지점으로부터 약 1마일 미만 거리에 위치한 깊은 수풀 속을 다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 도중 유족들은 실종 당시 브랜든 로슨이 착용하고 있던 옷가지와 신발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텍사스 레인저스와 고고학 및 법의학 전문가들이 해당 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 수색을 진행했고 결국 인간의 골격 유해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견된 유해는 노스 텍사스 대학교 인간식별센터로 보내져 정밀 DNA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당 유해의 유전자가 실종된 브랜든 메이슨 로슨의 DNA와 완벽히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로써 9년 넘게 이어지던 장기 실종 상태는 시신 발견이라는 비극적인 결말과 함께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발견된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든 로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실종 당일 밤의 명확한 정황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오랜 기간 자연에 노출되어 심하게 부패하고 유실되었기 때문에 외상이나 독극물 반응 등 타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법의학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멀쩡한 차량을 이탈하여 가시덤불이 가득한 거친 벌판 속으로 깊이 걸어 들어갔는지, 그리고 9.11 신고 전화에서 그토록 두려워하며 울부짖었던 대상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는 현재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공식 수사는 유해 확인으로 마무리되었으나 2013년 8월 9일 새벽 텍사스 277번 국도변에서 벌어진 최종적인 진실은 여전히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미국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수수께끼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